우리나라와 터키가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은행이 터키 중앙은행과 2조 3천억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체결 과정에서는 터키에서 먼저 요청이 와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5월 터키가 주한 대사관을 통해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면서 시작을 하였는데, 당시 터키는 금융 불안을 겪고 있었기에 우리 정부에 요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터키는 우리나라와 중요한 교역국이기도 한데 2012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2020년 기준 무역 규모는 26위이고 수출은 18위, 수입은 39위를 기록한 교역국이어서 이번 통화 스와프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양국 간 무역 대금을 결제할 때 달러로 결제하던 기존 방식에서 원화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협의를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계획을 한국은행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터키와의 체결로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은 국가는 기존 8개국에서 9개국 플러스 아세안 국가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198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내용은 일본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일본 네티즌은 일본이 버려진 것이라는 반응부터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일본의 반응을 확인해 보시죠. 한국과 스와프를 체결한 나라는 도대체 제정신인 건가? 불량 국가인 한국을 어떻게 믿고 체결해주는 것이냐 말이다. 자국민에게 미안하지도 않은가? 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인데, 당신 말대로라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중국은 제정신이 아닌 나라라는 말이군요. 여러분들은 신경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약자 연합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스와프 이야기가 나올 당시에 인터넷 우익들은 한국을 무시했었는데, 한국에게 있어서는 그냥 일본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난감한데 일본이 점점 고립되어 간다. 우리도 한국에 부탁해서 스와프를 맺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이다. 내일 아사히에서 나올 사설이군요. 한국은 일본보다 싫어하는 국가가 엄청나다. 세계에서도 한국은 싫은 나라로 손에 꼽히지. 예전에 우리와 스와프를 맺을지 결정을 할 때 여기 게시판에선 한국하고는 맺을 이유가 없다고 했었지. 한국은 곧 부도가 날 것이라면서 말이야. 그런데 대체 한국은 언제 부도가 나는 거야? 터키는 후진국이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G7 국가 중 하나의 국가만 체결해도 충분하잖아. 왜 저렇게 문어발처럼 체결을 하는 거지? 이런 체결이 있을 때마다 우익들은 영원히 일본에는 스와프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한국은 일본을 쳐다도 보지 않고 다른 곳만 계속 쳐다보고 있구나. 인터넷 우익들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버렸으니 기분이 좋냐? 터키에도 K법칙이 발동하는 건가요? 터키의 기원은 제일교포입니다. 삼성과 현대는 최악의 결과인 것 같은데, 터키에서 달러로 받을 줄 알았는데 원화가 들어오는 믿기 싫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터키화하는 걸까요? 미국 금리가 계속 오르는 시기라 위험할 텐데 말입니다. 미국과는 다른 의미로 한국은 중동을 싫어하고 있구나. 물에 빠져있는 터키와 손을 잡는 것인가? 한국은 이제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터키와 스와프를 체결하다니. 옆나라 일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며 하는 거냐고. 터키만 상대를 해준다는 뉴스이군요. 이제 일본은 터키와는 스와프를 체결하면 안 된다. 자칫하면 한국까지 도와주는 꼴이 된다. 서로 죽고 죽이는 과정입니까? 일본도 빠른 시일 내에 한국과 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 스와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터키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는 내용을 본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두 국가 간의 통화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많은 나라와 체결을 하면 지나치게 많은 외화를 외환 보유고로 묶어두지 않고도 유사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통화 스와프를 통해 우리나라도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